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오늘은 베푼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주변에 보면 아주 잘 베풀고 선의를 행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종종 보이죠. 또한 반면에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졸렬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후자의 경향을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단면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타인에게 줌으로써 나의 가치를 조금 떼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게 저에게는 아주 조금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왜 줄 이유가 없는데 주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때의 진심은 그랬던 거죠. 그때 당시에 저는 주는 것은 명목이 있기에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책을 읽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 그리고 고전인 공자의 논어 등 아주 많은 책들이 베품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받는 사람은 하수, 받은 대로 주는 사람은 중수, 주는 사람은 고수라고 합니다. 직관적인 느낌과는 정반대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본능적인 감각을 단련해서 키워야 하기에 단련된 고수들은 먼저 베풉니다. 사회적인 학습이 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남에게 받은 것을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빚졌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가령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작더라도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은연중에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보답을 해주거나 기회를 틈틈이 찾습니다. 정말 베품의 의미를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알고 있으며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라도 베풀 것을 바라죠. 자신은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서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누가 됐든 언젠가는 배신감을 느끼고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목적이 감정 공유에 있고 생각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 누가 됐든 자신이 배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한 사람과는 관계를 계속할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받았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중수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전이라는 소리죠. 옛날부터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욕심이 많은 놀부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동화 속 한 구절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은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현재 당장에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넓고 또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단순히 비교만 해서 보자면 받기만 하는 사람과 베푸는 사람의 앞으로 펼쳐질 인생 차이는 무조건 같은 인생이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습관이 깃들어 있는 사람은 뜻밖의 귀인이 찾아와 행운을 안겨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해주면서 또 그 주변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죠. 행복하고 따뜻한 울타리로 자신이 서서히 만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뿐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두 상대에게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 애쓰는 것을 평소에 꾸준히 하고 있고 보통 기준의 선보다 조금 더 많이 베풀려는 저만의 작은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예를 들자면 더치페이로 5만원씩 내야 한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차비라도 하라며 몇만원 챙겨줍니다. 그러면 당사자에게 내가 베푼 몇만원의 값어치보다 훨씬 강한 임팩트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돈으로 예를 든 것은 기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이고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런 베품을 더하는 스킬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베품에는 이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죽어도 욕먹는 것, 너무 과분하다고 평가하는 것 등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인데요. 어떤 것이든 통상적으로 대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치는 것에 조금 더 베푼다면 그 속에 매길 수 없는 가치는 나중에 그 돈을 뛰어넘어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들로 분명히 좋은 호의를 받게 됩니다.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베푸는 사람에게는 불확실한 인생에서도 긍정적인 열린 인생으로 다가오거든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가시밭길인데 자꾸 신발을 받아가면서 앞에 놓인 가시만 헤쳐가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본인 자신이 모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살아가는데 힘이 들면 생각과 배경을 바꿔볼 생각을 해야 하는데 눈앞에 좋은 신발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둥 이런 어리석은 생각만 하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의 질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받기만 하려는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과 베푸는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은 일상의 행복을 좌우할 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 덜 친한 사람, 생활 전반적인 곳에서 많은 호의와 배려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찬찬히 따져보자면 일상이었던 것이 호의와 배려였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되게 많아요.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시간 내어서 성심껏 고민을 들어주는 지인, 본인이 못하는 것을 전공자인 친구가 선뜻 도와주며 만들어주는 것, 여행을 다녀왔다고 소소한 지역 선물거리를 돌리는 직장 동료 등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마움을 느끼는 것도 고지능적인 능력입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은 악한 사람도 본인에게 일어나면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행동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뒤로하고 많은 것을 베풀수록 인생의 여러 방향에서 나를 향한 긍정적인 영향이 언제 어디서든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게 일생을 발명해 바친 독일의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명언 한 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삶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